안녕하세요. 불량영어 리턴즈의 윤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또 have PP 시제야? 왜 이 시제는 끝이 안 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이 벌써 세 번째 강의고 강의를 한 번 더 해야 have PP 시제를 좀 제대로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have PP 시제가 이렇게 배울 게 많다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 시제를 마스터하면 여러분이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이야기니까요. 내 영어가 훨씬 더 풍부해진다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구성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 체크 포인트 보실 거고요. have pp 시제의 시간 프레임 복습을 또 후딱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세부로 구분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오늘 일단 배우시게 되는 건 have pp 시제의 시간 프레임 안에서 사건의 반복이 핵심이거든요. 이 사건의 반복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1, 2로 나눠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자체는 지난 시간과 같아서 따라오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진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라는 말의 시간 프레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한국어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잘 쓰는 말이라 아마 시간 프레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의 시간 프레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오늘 강의가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have pp 시제의 시간 프레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간 프레임은 요렇게 됐죠. 그래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는 이 액자 안에서 어떤 일이 그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지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 뭐 세 번, 네 번, 심지어 100번, 1000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프레임은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번째는요, 과거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영향을 이렇게 미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 1번이고요. 오늘 할 게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그래프를 안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 4개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문장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시간 프레임을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간 프레임을 한번 적어 보세요. 네. 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문장과 시간 프레임을 같이 보시면요. 1번은 코트를 참 오래 입는구나. 얘는 코트를 산 이후로 지금까지일 거고요. 나는 그 프로그램을 시즌 1부터 계속 봤어 라는 말은 시즌 1이 나오고부터 지금까지겠죠. 저는 지금 2025년 12월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 기묘한 이야기 5편이 나왔거든요. 시즌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시즌 1부터 5까지 계속 봤거든요. 그러면 2번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2025년 7월부터 매주 강의 녹음을 했어요. 얘도 뭐겠어요? 2025년 7월부터 지금 2025년 12월까지 매주 한 번씩 반복해서 강의 녹음을 했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우리 아들이 한 주 내내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어요. 얘도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 한 주 내내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5번요. 오늘 하루 내내 이 방 청소를 몇 번이나 했어요. 얘도 뭐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청소를 여러 번 했다라는 얘기겠죠? 이 5번도 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집안을 많이 어지러 놓기 때문에 청소를 하루에도 여러 번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5번 같은 말은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한 달 동안 N의 소식을 한 번도 못 들었어. 이 말도 뭐예요?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시간 프레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시간 프레임이 요렇게 있는데,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있는데, 코트를 산 이후로 지금까지 매 겨울마다 코트를 입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시즌 1이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봤다도 시즌 1이 나왔을 때 보고 2가 나왔을 때 보고 3가 나왔을 때 보고 이렇다는 거겠죠. 그리고 2025년 7월부터 매주 강의를 녹음했어요 라는 말도 어떻게 되겠어요? 7월부터 매주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간격이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매주 강의를 녹음했다 이런 말이고요. 4번 우리 아들이 한 주 내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한 것도 뭐예요? 어떤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그 사건이 반복해서 요렇게 일어난 얘기를 하겠죠. 오늘 하루 내내 이 방 청소를 몇 번 했어요 라는 것도 방 청소를 한다는 그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 거고요. 6번이 되게 특이하죠. 6번이 어때요? 6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 프레임은 있어요. 있지만 시간 프레임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는 않은 거죠.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간 프레임만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거나 쓰지는 않았지만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나온 문장들을 영어로 고쳐볼 건데요. 제가 괄호 안에 쓰셔야 되는 동사를 가져왔으니까 활용을 해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worn that coat for years. 이렇게 되고요. I have watched that show since season 1. 그 다음에요. I have recorded my lessons every week since July 2025 라고 하실 수 있고요. My son has겠죠? has asked the same question all week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 have cleaned this room so many times today. 마지막이요. I haven't. 그래서 have의 부정문이요. have not을 줄여서 haven't라고 할 수가 있고요. I haven't heard from Anne in a month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이 문장들에도 지금 나온 이 문장들에도 짝꿍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 have PPC제와 잘 쓰이는 짝꿍 기억나시나요? 얘들도 짝꿍이 있는데 짝꿍은 지난 강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for이나 since라는 애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 this week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오늘을 포함한 이번 주 그리고 today라고 하면 뭐예요? today라고 하면 지금을 포함한 오늘 이렇게 요런 애들도 짝꿍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동일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You have worn that coat for years. For years 얘는 제가 오랫동안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since season 1, season 1 이대로 그리고 since July 2025 since하고 어떤 시점이 과거 시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all week 얘는 아까 했던 this week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을 포함한 이번 주 내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today 뭐예요? 지금을 포함한 오늘 하루 종일 뭐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이 오늘 새로 나온 건데요. in을 쓸 수도 있어요. in 쓰시고 기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정문일 때 쓰실 수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긍정문일 때는 for 하고 기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ince 하고 또 어때요? 시점, 과거 시점 쓰시면 되고요. 부정문일 때도 요거 두 개 그대로 쓰실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in하고 기간도 추가를 해서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 시간보다 have pp 시제가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영어로 생각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일단 처음에는 한국어로 한번 생각을 했다가 영어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말에는 have pp에 상응하는 시제가 없는 데다가 다시 앞에 가서 우리 한국어로 써놓은 걸 볼게요. 그리고 이런 문장들은 대부분 한국어에서는 우리는 과거 시제 처리를 하죠. 여기 보시면 봤어, 했어, 못 들었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과거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영어로 여러분들이 쓰실 때도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다라고 과거 시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have pp 시제에 제가 여러분 시간 프레임을 분석을 해서 집중을 해서 문장을 쓰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도 실제로 쓰실 때는 과거 시제를 많이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어를 계속 접하고 문장을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따로 이런 시간 프레임을 생각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have pp 시제를 쓸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일단은 문장을 보시면 시간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문장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똑같죠. 사건의 반복인데 제가 색깔만 조금 다르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장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 프레임에 들어가는지를 봐야겠죠. 볼까요? 한국에 전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라고 묻는 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전쟁이 있었냐? 라는 걸 묻는 걸 거고요. 코로나에 걸려본 적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코로나가 처음 나온 게 19년이니까 2019년부터 지금까지 걸려본 적이 있냐? 라는 거겠죠. 그리고 혼자 해외여행해 본 적이 있어요? 얘는 뭐겠어요? 혼자 해외여행이 가능했던 시점 이래로 지금까지인데 그냥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라고 할게요.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혼자 해외여행해 본 적이 있어요? 라는 말일 거고요. 지진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얘도 뭐겠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있냐? 라는 얘기겠죠. 큰 청중 앞에서 발표해 본 적이 있어요? 얘도 뭐겠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큰 청중 앞에서 발표해 본 적이 있냐라는 이 말이겠죠. 근데 이 문장들을 여러분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에 걸려본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은 여러분 보세요. 답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 기간 동안 2019년이었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아예 한 번도 안 걸렸을 수도 있죠. 있지만 어때요? 시간 프레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를 써야 된다? have pp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걸렸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번 걸렸거든요. 2번 걸렸을 수도 있고 또 면역력이 되게 약한 사람이라면 뭐 3번까지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앞에서 배웠던 거랑 맥락을 지금 같이 하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건의 반복이라고 2번으로 가지고 온 건 뭐냐면 앞에 나왔던 거랑 그 패턴은 똑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애들은 실제로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뭐뭐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경험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 have pp 시제,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울 때도 계속 경험 결과 뭐 완료에 쓴다 이렇게 배우죠. 그죠? 계속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사건의 반복 1편이 이제 계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뭐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험이 지금 물어보는 요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계속이냐 경험이냐 나눠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시간 프레임이 나오는지만 보시면 돼요. 요 시간 프레임이 나오면 그러면 그냥 무조건 have pp 시제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조금 구분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뭐만 보시면 된다고요? 시간 프레임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장들은요, 과거 시제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과거 시제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들은 방금 했던 have pp 시제를 써야 되는 그 시간 프레임이 이렇게 생긴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한 과거 시점이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0년대에 한국에 전쟁이 있었어요. 작년에 걸렸어요. 대학 때 뭐 해본 적이 있어요? 어젯밤에 지진 느꼈어요. 지난달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애들과 뒤에 있는 애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시제는 완전히 다른 시제를 쓰셔야 돼요. 앞에는 have pp, 뒤에는 과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장들을 어떻게 쓰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넘어가셔서요.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에 어때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바꿔서 도치돼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이 어떻게 했어요? There has been 이렇게 된 거예요. There has been a war in Korea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도치를 시키면 Has there ever been a war in Kore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요게 첫 번째 게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패턴을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Have you ever got 쓰실 수도 있고 gotten 쓰실 수도 있어요. Have you ever got COVID? 그죠? Have you ever traveled abroad? 그 다음에 have you ever felt an earthquake? Have you ever give a 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Given a presentation in front of a large audience 이렇게 써서 이렇게 have pp로 물으면 뭘 묻는 게 된다고요? 경험. 그죠? 경험, 네가 네 인생을 사는 동안 아니면 어떤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요 시간 동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요렇게 쓰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제일 편하겠죠. 요거를요 이제 과거 시제의 시간 프레임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느냐 과거 시제를 쓰면 되겠죠. 비동사는 was가 되겠죠. Was there a war in Korea? 뭐가 나와 있어요? In the 1950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나머지 얘들은 다 일반 동사죠. get, travel, feel, 그 다음에 give 다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두 동사의 도움을 받는데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did를 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Did you get COVID last year? 그 다음에 Did you travel abroad alone when you were in college? 그래서 문장 두 개 다 과거 시점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도 Did you feel the earthquake last night?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이요. Did you 어떻게 돼요? Give a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last month 이렇게 정확하게 과거 시점이 나와 있다면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불량영어 리턴즈 강의 초반에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걸 정말 너무 자주 반복을 해서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have pp 시제, 과거 시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의문문 만들어도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의문문이나 부정문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쓸 수가 없고요. 긍정문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 강의들 계속 들으시면서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거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have pp 시제로 경험을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have pp 시제로 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뭐뭐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물었으면 답이 어떻게 돼요? 응, 한 번 해본 적 있어. 두 번 해본 적 있어. 세 번 해본 적 있어. 요렇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도 일단은 have pp 시제를 먼저 쓰셔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Has there ever been a war in Korea?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Yes, there has 라고 요 have pp 시제를 먼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있었다고 정확한 시점을 넣어서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여기 보시면 in the 1950s 라고 해서 과거 시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과거 시제를 써서 답을 해야 되겠죠. There was a war in the 1950s 이렇게 되고요. Have you ever gotten COVID? 코비드에 걸려본 적이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 없어. 한 번도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I haven't 이렇게 되고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없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2019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어땠대요? 계속 조심하고 또 운도 따라줬기 때문에 그래 라는 요 시간 프레임을 다시 써서 대답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have pp 시제를 쓰죠. I have been careful and lucky so far 이렇게 됩니다. Have you ever traveled abroad alone? 혼자 여행해 봤니? 답은 어떻다고요? Yes, I have. 해봤어요. 라고 대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시점을 넣어서 몇 년 전에 해봤어요 라고 할 때는 어떻다고요? 그때는 과거 시제를 쓰셔야 됩니다. 얘가 짝꿍이라서 그래요. 지금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Have you ever felt an earthquake? 지진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네, 있어요. 어떻게 돼요? Yes, I have. have pp 시제로 답을 일단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작년에 느꼈대요. 작년이라고 했으니까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꿔야겠죠. I felt one last year and it was really scary. 이렇게 됩니다. 5번이요. Have you ever given a presentation in front of a large audience? 라고 물었어요. 답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have pp 시제를 쓰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대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have pp 시제를 써서 I have never given a present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경험을 묻고 답하는 경우에 우리가 have pp의 짝꿍은 무엇이 있냐?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 뭐가 잘 따라 붙냐면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이런 말이 잘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답을 할 때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답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경험을 묻는 have pp 시제의 경우에는 그 한 번이라도 라는 말인 ever 이라는 애가 굉장히 잘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시면 ever 이라는 애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할 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never를 쓰기도 하겠죠. 그래서 경험을 묻고 답하는 경우에 짝꿍은 ever이나 never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와 이거 have pp 시제는 지금 쓰는 경우도 너무 많고 짝꿍도 너무 많아서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공부하기가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량이 너무 많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짝꿍 놔두시고요. 제가 이렇게 막 구분해서 어떤 그 시간 프레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지속돼서 나타난다 아니면 사건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런 말도 다 잊어버리세요. 다 까먹으시면 되고요.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 프레임만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냐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구분하시고 나면은 저절로 짝꿍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험을 물을 때 해본 적이 있냐라는 말을 묻게 되잖아요. 그 물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짝꿍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요게 제일 중요한 애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하나씩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해브피피의 다른 쓰임들, 제가 또 여기에 C라고 써놓고 D라고 또 써놨는데요. 그 다른 쓰임들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요,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 강의만 이해를 잘 하셔도 해브피피 시제의 약 80%를 이해하신 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습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알찬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